녹화를 시작했고, 잠깐 채팅이 있는데, 네. 뷰. 네, 정영진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녹화 시. 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그 Neural Architecture Search with Reinforcement Learning인데요. 그 작년 11월에 나왔고요. 그다음에 2월 달에 한번 업데이트됐고, 구글 브레인 논문이고요. 그다음에 그 쿼크 되게 시퀀스 투 시퀀스하고 뭐 여러 유명한 논문으로 유명한 쿼크 레가 저자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ICLR에 발표했고요. 그 엄태영님 그 논문 리스트에 없는데 제가 이 논문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 얼마 전에 그 어떤 분이 그 AI 리서처도 그 AI에 의해서 뭐 없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걸 쓰셨는데 그걸 되게 잘 뒷받침하는 논문입니다. 이게 그 최근에 구글 I/O에서 그 오토ML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게 머신러닝 개발 업무 중 일부를 자동화하는 프로젝트인데요. 네. 뭐 그래가지고 네. 오토ML이 뭘 하는지 잘 보여주는 논문입니다. 이게.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를 디자인하는 것은 힘들고 그 튜닝하는데 꽤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 뭐 PhD나 뭐 잘하시는 분들도 꽤 이런 튜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이제 피처 엔지니어링에서 그 뉴럴 네트워크 엔지니어링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했고요. 이 논문이 이 변화했다는 거에 첫 시도고요. 그 다음에 이 논문이 그 하려고 하는 게 딥러닝 구조를 만드는 딥러닝 구조입니다. 네. 관련 논문들은 뭐 워크인데요. 여기 보시는 Learning to Learn by Gradient Descent 이게 작년 6월에 나왔는데 네, 이것도 꽤 유명한 논문이라서 뭐 관심 있으신 분은 참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핵심은 이 configuration string으로 뉴럴 네트워크의 구조를 연결을 명시할 수 있는데요. 혹시 제 마우스 포인터 보이시나요? 잠깐만요. 네, 보입니다. 네. 아이고, 네. 그래서 뭐 카페에서는 이렇게 하나 봐요. 제가 카페를 쓰지 않았는데 이런 configuration string이 있으면 이걸 통해서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고 이 논문에서 하고요. 그래서 이 RNN을 사용해가지고 네, 이 스트링을 명시하는 그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 RNN을 수렴하게 학습하고 그 수렴할 때 만들어진 스트링의 정확도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발리데이션 셋에서 얼마나 잘하는지 알기 위해서 만들어진 구조, 즉 차일드 네트워크를 학습하고 그 다음에 차일드 모델의 정확도를 기반으로 한 컨트롤러 모델의 파라미터들을 강화학습을 써서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이 리워드 시그널을 주는데 네, 이거 그림을 보시면 이 컨트롤러 RNN에서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생성합니다. 이렇게 생성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뉴럴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 이걸 트레이닝하고요. 그 다음에 수렴할 때의 네트워크의 발리데이션 셋에 대한 정확도가 이렇게 기록되고 그 다음에 제한된 구조의 expected validation accuracy를 최대하기 위해서 컨트롤러 RNN의 파라미터들인 세타C가 최적화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강화학습 폴리시 그레이디언트를 써서 세타C를 업데이트합니다. 바로 딱 드는 생각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 밸리데이션 셋에 대해서 정확도를 어쨌든 기록해서 백으로 정보를 주는 게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약간 치팅 아닌가요? 왜냐면 밸리데이션에 대한 정보를 어떤 식으로든 먹여주는 거기 때문에 아닌가요? 근데 이게 뭐 밸리데이션 셋이고 테스트 셋이 아니니까 뭐 밸리데이션 셋은 충분히 이용할 수 있지 않나요?
여기서 지금 밸리데이션 셋은 테스트 셋이 아닌 건가요? 네. 간혹가다 막 섞어 쓰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그냥 네. 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린 이 첫 번째 이 RNA인데요. 이렇게 한 레이어가 있고, 또 이렇게 한 레이어가 있고, 또 한 레이어가 있는데, 이게 그 시퀀스의 그 디코딩 파트랑 비슷하죠, 되게. 그래서 실험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필터 하이트에 1357이라는 옵션을 주고 소프트맥스로 이 1357이라는 값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하고, 그다음에 이 필터 하이트가 다시 인풋으로 들어가가지고 뭐 필터 위드도 뭐 소프트맥스로 구하고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것들은 다 소프트맥스 클래시파이어이고요. 그 강학습에서 레인포스를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이건 그 CS294에 나중에 게스트 렉처로 이 두 분이 그 강의를 하는데 이 레인포스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이유는 가장 간단하고 큐러닝을 포함한 다른 방법들에 비해서 튜닝하기가 더 쉽대요. 그리고 네, 이게 스케일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튜닝을 많이 하려고 하면 힘든데 얘네들이 CNN 실험할 때는 GPU를 800개를 써가지고 네, 많이 힘들 것 같아요. 튜닝을 많이 하려고 하면. 네. 그래서 레이어 하나짜리의 CNN에서 요 T 있잖아요. T는 3이고 여기서 A1은 필터 하이트고 A2는 필터 위드고 그다음에 A3는 넘버 오브 필터고요. 그리고 이 리워드 시그널 R이 요게 non differentiable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미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폴리시 그레이디언트 알고리즘 중 하나인 레인포스를 써서 세타C를 업데이트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폴리시 그레이디언트는 좀 설명하려면 길어지니까 제가 아펜딕스로 따로 넣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될 거고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네. 제가 아래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 큐러닝은 레인포스먼트 러닝이 아닌가요? 맞아요. 네. 그래서 레인포스먼트 러닝을 네. 사용한 이유가 네. 다른 방법들에 비해서 쉽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니까 이 리워드 시그널이 이게 정확도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스킵하면 여기서 잠시만요. 뭐 이런 정확도가 나올 거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정확도가. 근데 그거를 우리가 디퍼런셔블하게 트레이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디퍼런셔블하게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강화학습을 쓰고 강화학습 알고리즘에 폴리시 그레이드를 쓰는 거죠. 네. 폴리시 그레이드 이제 네. 큐러닝이나 모든 이제 레인포스먼트 러닝 알고리즘을 다 쓸 수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레인포스를 사용한 이유가 다른 방법들에 비해 쉽다는 게. 그렇죠. 예. 콕레도 레인포스라는 게 네. 레인포스먼트 러닝이 아니라 그 중에서 뭐 어떤 특정한 알고리즘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화학습에 폴리시 그레이디언트라는 알고리즘이 있고 그리고 이 대문자로 된 레인포스는 폴리시 그레이디언트의 한 종류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게 11월 5일 날에 나온 논문인데 11월 한 28일쯤에 MIT에서 논문이 하나 또 나왔어요. 그거는 이거랑 제가 그건 안 읽어봐서 모르겠는데 그건 큐러닝을 사용했어요. 제가 지금 발표한 논문은 레인포스 알고리즘을 사용했고, 네. 그리고 이 현재 논문이 제가 발표하고 있는 논문이 더 성능이 훨씬 더 좋고요. 그건 좀 이따 제가 실험 설명할 때 또 말씀드릴게요. 네. 여긴 제가 빨리 넘어갈게요. 예. 그래서 많은 아키텍처들을 많이 샘플한 다음에 미니 배치에서 평균 값을 구하고요. 네. 이 M이 미니 배치 안에 있는 모델의 개수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있는 B는
그 하이 바이리언스라고 그러니까 막 어떤 숫자가 너무 커가지고 막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수렴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B라는 걸 써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병렬화 처리를 하는데요. 이 위에 이 파라미터 서버들은 이 샤드고요. 네. 그래서 컨트롤러 파라미터들은 그 S 파라미터 서버들에 이렇게 저장되고요. 그리고 이 파라미터 서버들은 그 서버들에서 파라미터들은 그 K 컨트롤러 이렇게 보내죠. K 컨트롤러 레플리카로 보내고요. 각 컨트롤러 레플리카는 그 이 차일드 레플리카 있잖아요. 이걸 M 아키텍처들을 샘플하고 그 여러 개의 모델들을 병렬로 돌리죠. 네. 그리고 각 차일드 모델의 정확도는 그 파라미터 서버들에 보낼 그 세타 C에 대한 그레이디언트들을 계산하기 위해 기록하고요. 그래서 이 실험에서는 그 이 S가 10이고요. 그 다음에 800 GPU를 썼고, 그 다음에 애큐레시를 트레이닝하는데 몇 시간이 걸렸고요. 총 13,000개에서 15,000개의 모델들을 트레이닝했다고 하고 구글에서 2에서 3주 걸렸대요. 네. 저 그냥 하나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겼는데요. 또 네. 이게 분명 프린시플드 웨이가이긴 한데 조금 더 그나마 이게 지네틱 알고리즘으로 13,000개, 15,000개 모델 돌린 것보다 더 낫다는 그런 결과를 같이 비교하거나 그랬나요, 혹시? 네네. 그거 유전자 알고리즘이랑 비교한 거 나옵니다. 네. 아, 그런가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생각하는 건 비슷하군요. 네. 그래서 그 실험, 네, 이제부터 실험을 설명드릴 건데요. 뭐 시파10하고 펜트리뱅크를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뭐 시파10은 이미지니까 CNN을 생성하고 이 논문에서, 그다음에 펜트리뱅크는 RNN을 생성하고요. 아, 죄송합니다. 네, 욕하신 줄 알았는데 C라고 할게요. C. 네. 그다음에 펜트리뱅크에서는 이 논문에서 만든 아키텍처가 스테이트 오브 아트고요. C10에서는 그 덴스넷이 사이파로 할게요. 네. 사이파 10이 죄송합니다. 그 덴스넷이라는 아키텍처가 있는데 그게 스테이트 오브 아트고요. 이 논문에서 만들어진 아키텍처가 2위를 했습니다. 근데 이 논문에서 만든 아키텍처가 더 작고 더 빠른 네트워크고요. 그 덴스넷 대신에. 그다음에 이 펜트리뱅크에서 나온 그 셀 있잖아요. 우리가 뭐 RNN 셀, 뭐 GRU 셀, 그다음에 LSTM 셀이라고 하잖아요. 그 LSTM 셀보다 다른 랭귀지 모델링 데이터셋과 번역에서 더 좋은 성과를 보였다고 하는데 그 구글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 있잖아요. 거기서 또 잘 보여줍니다. 네, 이거를. 그래서 사이파 10에서 그 CNN을 만들고요. 이 논문을 통해서. 그다음에 고정된 레이어들의 숫자 15, 20, 13을 위해 그 필터 with height, 그다음에 stride with height, 그다음에 number of filters를 만들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스킵 커넥션 없이 하는데 그래서 한계가 있고요. 뭐 스킵 커넥션 잠깐 설명드리면 뭐 레즈넷에서 나오죠. 이 스킵 커넥션을 하는 이유가 여기 x라는 값이 있는데 이걸 이 웨이트 레이어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면 이 여기 있던 정보가 뭐 베니싱 그레이디언트가 돼가지고 거의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바로 이렇게 여기에 더하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네. 그래서 1357이라는 값이 주어지고 이 값들 중에서 그 소프트맥스가 정하고요. 네. 현재 그 되게 유명한 모델들 있잖아요. 레즈넷이랑 그리고 스테이트 오브 아트인 그 덴스넷은 스킵 커넥션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킵 커넥션을 안 쓰니까 한계가 있어서 그 탐색 범위를 넓히기 위해 스킵 커넥션을 쓰고요. 그다음에 레이어 n에서 어떤 레이어들이 그 레이어 n의 인풋으로 넣어야 될지 그 모으고요. 그다음에 만약 레이어가 안 모이면 이미지들의 그 미니 배치를 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레이어에서 연결되지 않은 모든 레이어 출력들을 다 콘캐티네이트 하고요. 그래서 이 앵커 포인트라는 게 이 스킵 커넥션인데요. 여기서 어떤 레이어들을 인풋으로 받을지 정하는 거죠. 네. 이렇게. 그래서 이 HI는 여기겠고요. 그 다음에 이건 커런트 웨이트랑 곱해지고 HJ는 여기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 previous 웨이트랑 곱해지고요. 이걸 시그모이드 한 다음에 시그모이드 하면 그 레이어 J에서 레이어 J는 그 레이어 I의 그 확률 값이 구해지는 거죠. 네. 인풋으로 들어가는 확률값. 그래서 이 실험 디테일을 더 보시면 그 동시에 100 컨트롤러 레플리카들을 그 트레이닝하는 8개의 차일드 네트워크를 썼고요. 그 다음에 800 GPU를 한 번에 동시에 썼고 그 다음에 5만 개의 트레이닝 예에서 45,000개는 트레이닝으로 그 다음에 5,000개는 밸리데이션으로 썼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 CS294 거기서 나온 말인데 그 각 차일드 모델은 50 에폭 동안 트레이닝했고 반나절이 걸렸대요. 네. 그 다음에 컨트롤러를 위해서 그 커리큘럼 트레이닝을 사용해서 처음에 약간 작게 시작했다가 이 레이어들의 수를 늘려갔고요. 그 다음에 또 CS294에서 그 탐색 공간이 10에 30승에서 10에 40승이래요. 네. 그래서 레즈넷은 뭐 잘 아실 거고요. 제가 잠깐 설명드렸고 이 덴스넷이라는 것은 그 모든 레이어를 거의 이렇게 스킵 커넥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X0인데 이게 X1이랑 이렇게 X2랑 X3이랑 X4랑 이렇게 다 스킵 커넥션이 되어 있고요. X1도 그 다음 레이어들이랑 다 커넥션이 되어 있고 뭐 이런 형태고요. 그래서 이 덴스넷이 그 베니싱 그레이디언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피처 프로퍼게이션을 더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피처 재사용을 더 하게 하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들 숫자를 더 낮춘대요. 이렇게 스킵 커넥션을 많이 하면서. 그래서 네, 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덴스넷이 그 사이파 10에서 에러 레이트가 3.46이라서 이게 스테이트 오브 아트고요. 이게 제가 알기론 작년 10월인가요? 나온 논문인데 네, 이게 스테이트 오브 아트고요. 그 다음에 이 논문에서 만들어진 네트워크가 이 2위고요. 근데 이 논문에서 만들어진 네트워크가 5% 더 빠르대요. 네. 그래서 방금 전에 유재준님이 말씀하신 그 이 구글에서도 그런 실험을 했는데 그 유전자 알고리즘을 써서 실험을 했는데 그 5.4%의 에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MIT의 이거랑 비슷한 논문인데 큐러닝을 썼는데 그거는 6.92%의 그 에러 레이트가 나왔대요. 네. 그래서 바로 이게 그 바로 이거고요. 그 이 논문에서 만들어진 뉴럴 아키텍처. 참고로 어떤 분이 이거를 구현했더라고요. 이거를. 네. 이 논문을 구현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 CS294에서 그 세 가지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스킵 커넥션을 너무 좋아하고요. 스킵 커넥션 엄청나게 많죠. 두 번째는 직사각형 필터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뭐 확률적으로
정사각형보다 직사각형이 더 많잖아요. 그냥 숫자로 해보면. 그래서 뭐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직사각형 필터를 더 좋아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관찰한 거는 이 첫 번째 레이어 있잖아요. 첫 번째 컨볼루션 이후에 그 모든 레이어하고 그 연결하는 걸 좋아한대요. 네. 방금 전에 CNN이었고 이제 RNN을 설명드리면 그 LSTM이나 GRU와 비슷한 RNN 셀들을 찾기 위해서 서치 스페이스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 LSTM 셀을 참고하고 서치 스페이스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거는 그 LSTM 셀을 이렇게 약간 그래프로 표시한 거고요. 그래서 이 그래프의 계산은 그 이렇게 트리로 표현하고 어떤 액티베이션 펑션이나 그 어떤 결합 방법을 쓸지 결정하고 이게 LSTM에선 더하기 함수래요. 그 다음에 컨트롤러는 뭐 똑같이 컨트롤러 RNN을 써서 어떤 함수를 결합할지 혹은 어떤 액티베이션 펑션을 써서 이렇게 트리를 레이블할지 결정하고요. 컨트롤 RNN의 역할은 그 트리를 보고 어떤 함수를 선택해서 생성할 건지 결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 컨트롤 RNN이 완성되면 이렇게 트리로 실제 구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펜트리 뱅크 랭귀지 모델링을 사용하고요. 하나의 차일드 네트워크를 그 트레이닝하는 400개의 컨트롤 레플리카들을 사용하고 신기하게는 여기서 GPU를 안 사용하고 400개의 CPU를 사용했대요. 이건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네. 양민학살이다, 양민학살. 아, 네. 그래서 총 그 15,000개의 모델들을 사용했고 실제 서치 스페이스는 10의 18승이래요. 네. 그리고 컨트롤러 리워드는 뭐 이렇게 주고요. C 나누기 발리데이션 퍼플렉시티의 2제곱. 네. 그래서 이건 LSTM 셀이고 이거는 이 논문에서 만들어진 셀이고요. 자세히 보시면 뭐 여기 10H랑 시그모이드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도 이렇게 시그모이드랑 10H랑 시그모이드랑 10H랑 이렇게 들어간 게 보이고요. 공통점이 많습니다. 이 LSTM 셀이랑 여기서 만들어진 이 나스 셀이랑 이거는 논문에 안 나와 있고 그 CS294에서 그 말한 내용인데요. LSTM 셀과 비슷하고 그 어텐션과 비슷한 것을 하고요. 그리고 구글 브레인에서 유전자 프로그래밍의 진화로 그 사이퍼10을 위한 CNN을 만들어봤는데 뭐 결과는 안 좋았고요. 또 구글 브레인에서 그 베이지안 최적화를 해봤는데 와도 비교해봤는데 그 나스가 진짜 뭐 800GPU, 뭐 400CPU 이렇게 많은 기기를 써서 좋은 비교는 아닌데 그 이 나스가 이 논문이 그 더 좋은 결과가 나왔고 더 확장이 가능하고요. 이 베이지안 최적화에서는 인버스 매트릭스가 있고 그 엄청나게 큰 매트릭스 2만 바이 2만 바이가 있어서 어렵고 이 나스는 인버전이 없어서 학습하기가 더 쉽대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끝난 토큰을 추가해서 실제로 학습하기 좋은 조그마한 네트워크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작은 스트링 리스트에서 시작하고 더 늘려나가고요. 처음에는 그 네트워크가 무작위이기 때문에 다양했고 근데 그 수렴할 때 좋은 아키텍처를 좁혀가고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노이즈를 조금 주면서 오버피팅을 맞는데요. 이건 RNN 결과고요. 그래서 RNN에선 이 나스가 뉴럴 아키텍처 서치가 스테이트 오브 아트고요. 이 원래 스테이트 오브 아트보다 2배 더 빠르대요. 네, 심지어. 네.
이게 이 논문 전에 스테이트 같은데요. 뭐, 더 관심 있으신 분은 이 논문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강학습을 쓰는 대신에, 즉 폴리시 그레이디언트를 쓰는 대신에, 그 다음에 랜덤 서치를 사용해서 제일 좋은 네트워크를 찾아봤는데요. 그래도 그 강학습 쓰는 게 더 좋대요.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실험들을 해봤는데, 이것보다 더 재밌는 게, 이 구글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에서 실험을 해봤는데요. 이거 구글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에서는 이 하나의 노드가 다 LSTM 셀이잖아요. 그래서 이 LSTM 셀을 빼고 그 아까 전에 이 오른쪽에 있는 나스 셀을 집어넣었대요. 그냥 집어넣고 여기서는 그 LSTM에 특화된 그 하이퍼 파라미터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러닝 레이트나 그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들을 따로 튜닝을 안 했대요. 네. 그래서 이 블루스코라고 이 번역을 매기는 점수가 있는데요. 원래는 그냥 LSTM 셀을 썼을 때는 24.1이었는데 이 나스 셀을 쓰면 24.6의 결과가 나왔고요. 이게 꽤 의미 있는 결과래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는 96 GPU를 써서 6개의 GPU를 써서 일주일 동안 트레이닝을 했대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11월 30일 날에 발표된 MIT 논문인데요. 제가 이거는 안 읽어봐서 모르겠는데 이 나스랑 다른 점은 MIT 논문에선 폴리시 그레이디언트 대신에 큐러닝을 사용했대요. 네. 근데 이 나스 논문에서는 폴리시 그레이디언트를 사용한 게 더 확장하기 더 좋아서 사용했다고 했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결과가 나왔죠. 네. 이 논문은 Understanding Deep Learning Requires Rethinking Generalization은 이것도 ICLR에 발표되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베스트 페이퍼 받은 논문입니다. 그리고 구글 브레인에서 나왔고 몬트리올에 있는 벤지오 동생 세미 벤지오가 저자로 참여한 논문인데요. 그냥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뉴럴 네트워크를 뭐 일반화하려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의 콘클루션은 우리는 뉴럴 네트워크 모델의 일반화돼서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돼 있는데, 구글 브레인에서 제가 발표한 이 나스 논문하고 이거하고 합치면 뭔가 좀 엄청난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이 논문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제 발표는 이상이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그냥 드는 생각인데요. 네, 얼마 전에 얀러쿤이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잖아요. 이볼루셔널 러닝이나 이런 지네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네.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다들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할 수 없을 때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네, 라는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저도 이제 그 말에 조금은 동감을 하는 게, 이 모델을 보면서 느낀 거는 어느 정도의 그런 이렇게 물결설 같은 이렇게 디스컨티뉴이티가 좀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으로 모델을 가지고 이제 아키텍처를 상징하는 시퀀스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물결선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다른 데로 가고, 다른 데로 가서 성능을 측정을 하고, 이렇게 두 가지 모델이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이에 물결선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이를 어떻게 메꾸느냐에 대해서 지금 아래를 선택을 했는데, 사실은 그 방법이 굉장히 좋은 방법인지는 아직은 잘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딥러닝이라는 게 원래 레프레젠테이션을 자동으로 이렇게 학습해 간다라는 건데,
네.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는 그 뉴럴 아키텍처를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거를 시퀀스로서 딱 정해놓은 거잖아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정말로 그 시퀀스로 표현을 하는 것이 네. 어떤 아키텍처 모델을 변화시키는 그레디언트를 아주 잘 표현하는 레프레젠테이션인가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있어서 그런 쪽은 좀 발전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든 생각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같은 느낌으로 약간 생물 쪽에서 P-밸류 해킹이라 그래가지고 네. 이제 P-밸류만 잘 나오게 만들면 된다라는 느낌으로 해서 엄청 비판받은 적이 있는데 생물 쪽 분야에서는 그런 느낌처럼 생각이 되기도 하네요. 근데 잘 되니까 또 할 말은 없기도 하고 참 이게 악마의 연구입니다. 악마의 연구. 어, 근데 조금 이제 좀 깊게 이 연구를 좀 들여보려면은 네. 과연 어떤 부분에서 진화가 더디고 어떤 부분에서 진화가 빠르고 이런 거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아,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인간이 좀 가이드를 해줘서 당연히 얕은 거보다는 깊은 게 더 나으니까 아까 커리큘럼 러닝도 말씀하셨지만 네. 그것도 어차피 인간의 어떤 프라이어 날리지를 집어넣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안을 하거나 이런 사전 지식들을 먼저 제안을 해서 인간이 어느 정도는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런 식의 파인 튜닝을 위해서 이걸 돌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그 스키핑 커넥션 같은 경우는 인간이 예측하기 참 힘들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래서 네. 그런 연구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인간이 앞서가다가 어느 정도부터는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는 인간이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 이런 가이드라인이 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랑 인공지능의 약간 협업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쵸. 어떻게 보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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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네.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볼루션이랑 스큐 커넥션 딱 두 가지만 생성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보면은 맥스 풀링이라던가 이런 것도 생성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런 게 들어가면은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죠? 먼저 맥스 풀링을 만들지 아니면 뭐 컨볼루션 레이어를 만들지를 결정을 한 다음에 거기서 다시 분화가 되는 건가요? 잠깐만요. 저 이 논문에서 맥스플링을 사용했는데 이 맥스플링에 대해서는 따로 논문 안에서 언급을 안 하고요. 이거 한번 제가 좀 더 생각해 볼게요. 네, 따로 언급은 안 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그 랜덤 서치랑은 차이가 엄청 많이 난 건가요? 그 그래프를 못 알아보겠어서. 그래프는 그냥 랜덤 서치끼리 비교한 거예요. 그럼 그 플래시 그랜드 썼을 때랑 차이가 많이 나는 건가요? 그 차이가 논문에선 그 차이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 안 해줘요. 그냥 비교했다고 랜덤 서치끼리 비교했다고 나오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하나 질문이 갑자기 생겼는데 제가 놓친 건지 모르지만 그러면은 이거는 예를 들어 일정하게 정해진 순서대로 예를 들어 뭐 컴브 렐로 배치놈 이런 식으로 순서는 정해주고 그 필터 사이즈랑 스킵 커넥션 이런 것만 그 위치를 내가 학습하게 한 건가요? 네. RNN으로? 그러면 지네틱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그 순서 자체도 바꾸게 네. 해놔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서칭하게 돼서 제가 저번에 어디선가 기사에 보기로 배치놈을 연속으로 3번을 해줬던 걸 되게 좋아했다고 막 그런 식으로 본 적이 있는데 얘는 그러면은 그냥 어쨌든지 간에 블록 자체는 인간이 디자인한 상태에서 필터 개수나 이런 파라미터 개수를 갖다 조정하는 거에 스킵 커넥션 정도만 구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태인 거네요. 네. 그 아까 전에 그 필터 위스인가 거기서 1357이라는 숫자가 주어지고 그걸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구하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할 거면은 굳이 시퀀스 러닝을 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픽스드 랭스로 해가지고 한 다음에 몇 가지를 테스트해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잠깐만요. 다시 여기를 보시면, 그러니까 엄태웅님이 말씀하신 게 이 시퀀스보다는 그냥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네. 지금 뭐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네트워크 아키텍처들이 뭐 컨브 레이어 무슨 뭐 필터 레이어 뭐 이렇게 있는 다음에 네, 그것이 쌓인 게 뭐 5개다, 7개다, 뭐 9개다 이런 게 정해져 있으면은 네, 그냥 그것에 대한 파라미터들을 픽스드 아웃풋으로 내놓는 것들 모델 몇 개를 가지고 실험을 하면 되잖아요. 저기서는 그 결정해야 될 요소들이 서로 연관관계가 있어서 RNN으로 엮은 게 아닐까요? 필터 하이트랑 위드랑 관계가 있으니까 서로 앞뒤 관계로 묶고 스트라이드도 거기에 또 따라서 묶고 그런 식으로 해서 RNN 구조를 쓴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필터 하이트가 필터 위스의 인풋으로 들어가고요. 또 필터 위스가 스트라이드 하이트의 인풋으로 들어가니까, 네. 네, 근데 그 관계가 아주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당연히, 아까 이렇게 된다면은 당연히 그 마지막 그 뒤쪽 거는 앞쪽 거의 인풋에 영향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네, 사실은 이 전체가 사실은 다른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 있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 전체를 만들기 위해서 있는 거고, 그리고 이 RL 모델은 다음 모델과의 연관성이 아주 매끄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하이퍼 파라미터를 한 번에 내놔도 그렇게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시퀀스의 길이가 조절이 안 되거나 시퀀스의 순서가 조절이 안 된다면. 글쎄요. 근데 이게 그 이 분야에서 첫 시도라 가지고 뭐 말씀하신 것도 뭐 곧 나올 것 같아요. 네. 그 CS 294에서 막 좀 민감한 질문. 네. 작별 인사하세요. 작별 인사.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주셔서.